안녕하세요. 시시한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구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구구 유튜버에 대한 그들의 사상,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보는 구구의 최정점은, 그 구독자 118만을 거느리고 있는 신의 한 수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오늘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냥 그 썸네일은 봤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신의 한 수의 그 수장인 그 신혜식 씨인가요? 그 사람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무슨 기자들이 나와서 그 안에 있는 기자들인가 봐요. 기자들이 나와서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데 예,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좀 빵 터졌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뭐 아마추어들이겠죠. 아무래도 뭐 그 프로들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진행자 놓고 아나운서 놓고 기자를 뭐 양쪽에 앉혀놓고 이제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오늘 주제는 그 신종 코로나 1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환자가 한국에서 사망을 했다. 이제 뭐 첫 사망 환자가 나왔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예측이겠죠. 근데 정부에서 발표한 결과로는 이 사람이 지병이 있어서 그냥 사망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보 전달을 이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항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좀 과장되고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목적이겠죠. 근데 이제 그 후반부에 이 기자가 이제 전반부에는 그 호들갑,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기자가 갑자기 논평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웃겼어요. 우리는 기자가 있고 패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자가 논평가가 돼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고 정말 제가 빵 터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정말 이거 뭐 코미디 같아서 한번 여러분도 보고 한번 빵 하고 한번 웃어보는 게 어떨까 하고 한번 보시죠. 보시고 얘기해 드릴게요. 우한 폐렴의 의심 환자가 사망했다는 속보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첫 우한 폐렴 관련 사망자인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빠르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동균, 박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지금 다른 일을 좀 보고 있다가 속보가 전달된 거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던 우한폐렴 검사를 앞둔 환자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돼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당국에서는 뭐 결과는 음성이다, 뭐 우한폐렴과는 무관하다라는 듯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은 지금 지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려주는 것이 맞는 건데 이 정부의 태도를 보면요. 검사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망했다고? 어이씨, 큰일 났네? 빨리 검사. 음성이야, 음성. 그거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뭔가 빨리 이 상황을 전환하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이 기자가 갑자기 논평가가 돼서 팍 바뀌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 생각에는 뉴스라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고 확인된 사실만 그 얘기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뭐 간혹가다 잘못된 뉴스를 방송을 하면 죄송하다라고 사과는 하겠지만 대부분 그 뉴스를 만들 때는 대부분 분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확실한가 아닌가를 꼭 확인하고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알기로는 이 신의 한수라는 이 TV가 시청층이 되게 노령층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라고 하면 무조건 믿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책임 없이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전달될 것 같고 그것을 믿어버리면 사회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정보의 그 홍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자라는 그 직함은 누구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는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기자라는 저 사람들도 기자 명함을 파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는 하고 다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극우 유튜버들의 머릿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5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같나 아니면 거짓말 같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유튜버를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극우 유튜버들은 무조건 친박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무조건 찬양을 하죠. 거기에 플러스 무조건 반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하는 곳에 항상 색깔론이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그 반대를 하죠.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은 빨갱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제가 그 내피셜로 박근혜가 최순실 그 스캔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했죠. 그러면 이 탄핵을 당한 후에는 이 촛불을 들었던 1700만 명의 시민들이 갑자기 빨갱이가 돼요. 너무 웃기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보수 유튜버와 극우들은 갑자기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 그 세력은 빨갱이다, 이런 프레임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극우들이 정말 이 빨갱이 프레임을 잘 보수 쪽에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 빨갱이 프레임으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빨갱이 소리만 나오면 화들짝 놀리면서 저건 안 돼, 무조건 반대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가장 손해를 봤던 분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 방공교육을 열심히 철저히 시켜서 저도 클 때까지는, 학교 교육을 받을 때까지는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프레임은 무조건 정리를 하자면 무조건 친박, 그리고 반문, 거기에 빨갱이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좋아해요.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속에는 너무 그 아이러니한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5.18을 되게 싫어해요. 5.18은 우리가 공론화해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명칭을 만들고, 그 5.18은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모두가 사회가 공론화된 거를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때도 뭐 5.18에 대한 빨갱이로, 또 여기도 빨갱이가 들어가요. 근데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 사람들은, 이 극우 유튜버들 또는 극우들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 분들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독재자였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상 가장 악질 독재자였죠. 근데 이 독재하고 민주주의하고 양립할 수 있을까요?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재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뭐 좌빨 독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너무 모순이잖아요. 자기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민주적인 사람들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람들 신자유주의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신자유주의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 하나의 이론일 뿐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회가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신자유주의가 빠져들어. 트럼프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신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앞서 있으니까 그것을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제도와 모든 경제 상황을 미국 위주로 만들어 놓고 있죠. 근데 그것을 미련하게도 우리가 미국도 아닌데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그걸 신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노동조합은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기업들만 좋은 거잖아요. 기업 우선주의죠. 그 다음에 노동운동도 하면 안 된다.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는데 옆에 있는 공장에서는 월급을 150만 원을 줘. 그럼 우리도 비슷하게 받고 싶어.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노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 정도 해달라고 꼭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노동운동인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좌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 규제. 우리가 기업이 너무 성장하고 나서 우리가 1900 IMF 시대 때 얼마나 기업을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 기업들 때문에 IMF가 왔기 때문에 조정을 했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규제가 약간씩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뭐든지 진보 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자유주의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미국에서도 갑자기 이 신자유주의가 생겨났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갑자기 한국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4개 부분에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생충의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와 굉장히 부자가 서로 극단적인 양극화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신자유주의 비판 영화가 세계 1등, 미국에서 1등 영화가 된 거죠. 근데도 이 사람들은, 극우파들은 갈팡질팡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이 무조건 신자유주의가 좋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일베 애들이 폭식 옆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분 옆에서 폭식 운동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게 혐오주의예요. 혐오주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베타적 혐오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제는 뭐냐면 제노포비아. 외국인들 혐오하고, 왜냐하면 난민 같은 거 나오면 막 무조건 난민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종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난민. 아프리카 난민.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일본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겠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 장애인 뭐 어떠한 법률 나오면, 그리고 나이 차별. 그 다음에 호모포비아, 동성애에 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을 가지고 이 극우 유튜버들은 요거 돈이 되겠다. 이거 극우 코인이 되겠다. 우리나라 동성애 혐오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동성애를 혐오하니까 이걸 공격하자.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리를 뺏는 걸 싫어하니까 우리가 이 난민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이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에는 자신들이 이러한 정신세계가 아니고 순전히 이런 걸 공격해서 우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람 극우 유튜버들의 머릿속의 사상은 이승만 학당, 이승만 학당에서 반일 종족주의, 이용훈 교수, 그리고 유라이트 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이트 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이 유라이트 계열과 손을 잡아요. 왜 그러냐면 진보와 완전히 반대되는 신우파가 생겨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자신들이 뭔지 몰랐는데 뉴라이트 계열들이 우리는 신우파는 이렇게 나가야라고 해서 이종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손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친일 극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뿌리를 알면 너무 아이러니야, 모순적인 뿌리예요. 왜냐면 우리가 1980년도에 학생운동이 한창일 때 한국에서 주사파라는 파가, 이 주사파가 뭐냐면 북한의 주체사상의 신봉자들을 주사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청문회 때 조국 교수한테 청문위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아직도 사회주의자예요? 신봉해요? 그랬더니 저는 자유민주주의자면서도 사회주의자요 라고 하니까 이 구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그게 양립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죠. 그리고 한 번 주사파는 영원히 주사파다. 이게 뭐냐면 또 빨갱이 프레임, 한 번 빨갱이는 영원히 빨갱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조국 교수를 공격을 했었죠. 근데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유라이트 계열의 뿌리는 주사파다. 우리가 너무 웃기죠. 얘네들은 그걸 알까요? 아마 이 유라이트가 뭐 이승만 학당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친일이 왜 거기서 나왔냐 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1980년대 학생운동이 한창 했다가 1990년대 저 위쪽에 동유럽의 소련이라고 불려졌던 이 소비에트 연맹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선봉이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자기들이 이 사상, 주사파들의 사상들이 많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반성을 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이제 좌파 안 할 거야, 신우파 할 거야 라고 모여든 집단이 뿌리가 유라이트예요. 근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구들이 조국 교수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다. 유라이트의 뿌리가 빨갱이였잖아요. 그러면 유라이트도 영원한 빨갱이다. 이 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들의 좀 공부 좀 하고 어떤 계열, 어떤 사상이고 친일을 하더라도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반일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반미 운동을 하거나 반중 운동을 하거나 반북 운동을 해도 그 사상이 어디서 왔던 건지, 이 사상이 맞는지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극우 유튜버들, 그러니까 공부를 어디서 하냐면 일간 베스트, 그러니까 일베에서 공부를 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일간 베스트 애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딸이 죽어서 너무 슬프고 억울해서 단식투쟁하는 아버지 옆에서 나와서 피자 콜라를 시켜 먹는 파렴치한 사람들, 일베 사람들이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일베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추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알고, 극우, 자유한국당 이런 거 좀 알고 살아가자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